2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럼 이번 사연은 우리 제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경기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진형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뒷번호는 2837이고요. 학원에 다니는 강사예요. 학원이 커져서 분원을 냈는데 그곳으로 옮겨 가볼 거냐는 제의를 받았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선생님,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새로 생긴 곳은 힘들긴 하겠지만 강사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편하고 선생님들과의 케미도 좋아요. 30대 중반을 달려가는 여선생이라 더 미래가 걱정되고 고민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직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직은 아니지만 맡은 업무를 변경해서 일해본 경험은 있기도 하고 저도 사실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일단 제 생각에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시면 좀 고민이 많이 될 시기일 것 같아요. 맞아.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중요한 나이대이기도 해서. 저는 지금 회사가 첫 회사는 아니지만 전 이제 학생 때 그 커리어를 쌓아야지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요즘은 되게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때만 회사 두 개가 실습 빼고 두 개 실습 포함 세 개를 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 이 나이 때 있으면 저라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안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적응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항상 안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 일을 할 때 이거 외에도 뭔가 좀 부수적으로 조금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걸 좀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대 중반이고 되게 오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여기 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어차피 발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근데 또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대가 평균 연령이 29.N살이잖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네, 29.N살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30대 중반에 그런 정확한 고민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이 나이대 연령에 이제 거치면서 좀 했던 분들을 좀 의견을 받아왔거든요. 우선 제가 받아오신 분은 이제 그 제품 분석 팀에 계신 분이고 일단은 회사를 제가 아는 선에 2번 정도 옮긴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직 유정이시네요. 네. 아직 이중 요정은 아니죠. 일단 이분께서는 학원이 커서 분원을 냈는데 그곳으로 옮기는 문제로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한번 본원에 있을 때와 분원으로 갈 때의 장단점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스스로 답이 내려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 해보고 단점이 그렇죠. 너무 크면은 안 움직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 확실히 움직이는 걸 좀 더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이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제품 분석팀에서 일해주시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안 하고 좀 오래 근무를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 의견으로는 30대 중반이라면 아직 이직이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직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이직을 할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조금 어울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끌린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조금 주셨어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죠. 이 얘기와 좀 별개로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쇼핑할 때 한두 번 이제 인터넷 쇼핑할 때 한 번 고민하는 순간 이미 배송만 늦어질 뿐이다. 고민하지 말고 하라는 명언이 좀 있잖아요. 약간 좀 순간적으로 이제 이미 땡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나에게도 이미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은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또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이직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서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해요. 한번 이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름 모으겠다. 다음 사연 하다가 전화가 다시 오면은 바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제 인간관계가 좋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우선 전북에 사시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조미땡 핸드폰 번호 0086님이 사연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6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어느새 아이는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네요. 졸업을 축하함과 동시에 중학교 입학이라는 부담과 걱정이 크게 몰려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되면서 아이의 성적이나 학업 수준에 대한 점검과 보충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중학교부터는 내신과 나아가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언어 영역, 국어 논술 등이 좀 취약한 것 같은데 수학, 영어는 주변 학원이나 개인 과외가 쉽게 가능한데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책을 즐겨보는 아이도 아니라 더욱 걱정이 되고요. 저희 고민 함께 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재나님께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사연 해보겠다고. 제 중학교 때 성적 어떠셨나요? 1학년 때. 놀라지 않으셨나요? 다 좋은데 수학 막 요즘 친구분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막 수학에 9등급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게 서울시내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는데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랬던 중1이었기 거고요. 때문에 근데 중1 지나고 나서 괜찮았잖아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이분이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마침 또 저희 이제 중등 국어에 계시는 분의 좀 도움을 받아봤어요. 국어 영역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죠. 우선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이제 국어가 단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국어를 배울 때 교과서도 9개나 되잖아요. 초등학생 때 한권으로 하지만 전국에서 이 9권에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문제들이 요도 되게 잘 나왔어요. 이제 약간 홍보하면 저희 체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국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흐름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1 중1 학년에는 자기의 어떤 공부보다는 그런 자기 어떤 꿈이 뭔지를 조금 찾아가는 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일단 좀 가볍게 추격을 하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단 요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일단은 이렇게 홍보까지는 필요 없지만 서령님은 중학생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참고로 일단 찬님은 문과시고 저는 이과예요. 근데 저는 이과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되게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언어 영역 점수가 굉장히 못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언어 영역에 답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다고 막 글 쓰는 거나 책 읽는 걸 안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정반대로 책 읽고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막 학교에서 장원도 받고 막 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언어 영역에 답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문제가 왔었냐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왔었어요.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는 독서 토론이란 지금은 사라진 수업이 있었어요. 필수 교양에. 독서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문과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하면서 진짜 남들이 3시간이면 끝나자 할 때 전 진짜 매일 6시간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여러 과외도 해보고 했었을 때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극명히 갈리는 게 이해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 과외 이런 거는 중1 때까지는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수학이랑 영어까지 다 병행을 하면은 그럴 때 이제 서령님 말처럼 저나 이제 독서를 조금 싫더라도 독서 책 두꺼운 거 아니더라도 되게 얇은 거 요즘 되게 잘 나오고 문제집으로도 독서를 맞아요. 키운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해보는 게 좀 흥미를 유발시키고 나중엔 그걸 더 나아가 이제 문제로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많이 담아서 조언해드려 봅니다. 맞아요. 좋은 거.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잠시만요. 이런 이 선생님이 지금 유학생 면접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아까 3번 사연의 주인공이셨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지다 보니까 허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숙이게 됐는데 어딨지? 진영땡님 2837님께는 이제 저희가 요건 바로 상당히 힘들어서 블로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요거 유튜브 올라가는 날에 블로그에도 같이 이 선생님의 조언을 장문으로 쫙 써드릴 테니까 그걸 읽고 함께 참고하셔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열심히 하면 돼요. 특히 중고등학생 친구들 열심히